그러면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어 인문 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리딩 그릭 지문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부정어에 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이제 저번에 잠깐 한번 문장에 나왔었는데 이제 부정어가 두 개 겹쳤을 때 어순에 따라서 상쇄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이 될 때도 있고, 그냥 한 번 부정하는 거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캐 파트를 오늘은 그러면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김지원님, 네, 조금 길지만 한번 읽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에페이데, 데, 호이, 엔, 또이, 베이라이에이, 따오따따, 피라, 호로시, 올루스, 기그네타이, 엔, 또이, 리메니, 또 리버스, 폴라이데, 아이보아이, 우다무, 데, 코스모스, 닉스, 가르, 에스티, 카이폴로이, 안드레스, 파이논타이, 엔타이스, 호도이스, 가이다, 퀴라, 테온타이, 프로타르코스, 가이, 폴로스, 호게이돈, 호로시, 두스, 안드라스. 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페이라이오스에서 이러한 봉화를 보았고, 항, 항구에 많은 난리법석이 생긴다. 많은 소리가 있고 질서는 어느 곳에도 없다. 왜냐하면 밤이고 지금은 밤이고 많은 남자들이 거리에 나타났으며 어, 하이타비라 횃불을 보기 때문이다. 횃불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고 프로타르쿠스와 그의 이웃 폴루스는 그 남자들을 본다. 네, 좋습니다. 여기 타피라 테온 따위 있죠. 타피라의 격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그 선원들이라는 그 주어가 생략돼 있다고 봐서 나우다이르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있었다고 봐서 그거를 어큐서티브로 본 것 같아요. 네, 타피라를 그럼 대격으로 보시고 네, 테온 따위의 목적어로 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네,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에페이데데 호이 엔 또이 페라이에이 따우따 따피라 호로시 폴리스키 네타이 엔 또 리메니 토리보스 플라이데 하이보아이 우다무데 코스모스 이렇게 하는데 전체 문장은 에페이데로 도입되는 종속절과 그 다음에 주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절에는 보시면은 동사가 없어요. 그죠? 이제 기그네타이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동사가 하나하나 나오지 않고 그냥 볼라이 대 하이보아이, 우다무 대 코스모스 이렇게 주어 나오고 볼라이 형용사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주어 나오고 우다무 부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동사는 ST 동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액센트가 빠졌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페이데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종속절에 있던 사건이 일어날 때 또는 일어나고 나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호이 엔 또이 페라이 에이 이 부분이 이제 그 페라이오스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관사에 전치사나 부사와 같은 그런 어떤 전치사 구, 부사 구,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붙여서 어떤 사람들, 어떤 여자들,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실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명사화를. 그래서 이거를 the article as substantivize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호의를 붙여도 되고 호의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호의 붙이면은 이제 당연히 남성 복수니까 사람들 또는 남자들이라는 뜻이 되고
호 하나만 붙이면은 그 사람, 그 남자. 그다음에 뭐 해 하나만 붙이면은 그 여자 또는 그 여성 명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타를 붙이면 사물, 그다음에 토를 붙여도 뭐 그 단수 사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관사에다가 전치사나 부사를 붙여서 명사화를 시킵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보면은 호이 엔테 헬리키아 이렇게 하면은 엔테 헬리키아 하면은 헬리키아가 이제 청춘, 전성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춘에 있는 남자들 또는 사람들 또는 하이를 쓰면은 여자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꼭 시간 장소가 아니더라도 전치사구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호이 에피톤 프랑마톤 하면은 에피톤 프랑마톤 하면은 그냥 되게 두루뭉술하게 옮기자면은 그 사태들에 관련된 사람들, 그 사태들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게 권한을 가진 자들,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 사태에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호의 에피톤 프랑마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호의 빨라이. 빨라이 하면은 그냥 부사로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의 빨라이 하면은 옛사람들. 그리고 또 따윈이라는 말은 윈은 이제 지금이란 뜻이죠. 따윈이라고 이제 관사를 붙이면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순간보다는 좀 더 넓은 현재, 요즘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 장소 표현 또는 전치사 부사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의 정관사를 붙여서 실명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이엔 또 페라이에이는 피라이오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호로시 보고 있죠. 뭘 보고 있냐면 따우따따 삐라. 이제 그 봉화를 저희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따삐라가 봉화였었죠. 전쟁의 신호로. 그래서 이 피르라는 명사가 불인데 따삐라로 이제 중성복수 정관사를 붙여서 중성복수로 쓰면은 봉화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시 형용사를 붙여서 그, 그 봉화라고 지금 붙이고 있죠. 따우따따피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따우따따피라. 지시 형용사, 정관사, 명사. 이런 식의 어순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폴리스 기그네타의 엔토 리메니 토리보스 그 항구에는 이제 폴리스 토리보스가 주어죠. 이게 주어인데 왜 이렇게 자리를 떼놨냐 하면은 폴리스가 사실 강조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란이 생겨난 게 아니라 굉장한 소란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폴리스를 앞으로 먼저 꺼내주면서 강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보아의 함성도 아주 많았고 우다무대 코스모스 질서는 어디에서 없었다. 이 우다무가 이제 nowhere라는 뜻이죠. 어디에도 없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T가 생략되어서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에도 없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어떤 이 왜 이런 질서가 없는 이런 환경이 왜 생겼냐면 밤이었고 그때 밤이고 그리고 폴로이 안드레스 이 많은 사람들이 파이논타이 엔타이스 호도이스 파이논타이는 이 파이노마이 동사가 나타나다 그러니까 appear 영어로 어디 어디에 나타나다 또는 어디 어디에 보이다 뭐뭐로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플라톤 대화편 같은 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실제 하는 거랑 실제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것과 대비해서 나타날 때 이 파이노마이 동사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타나다, 모습이 보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길 위에 모습이 보였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따피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격으로 봐서 테온따이의 목적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테온따이라는 이 명사 자체가 주로 중간태로 쓰입니다. 능동태보다는. 그래서 테온따이 하면 테아오마이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죠. 그래서 중간태로 봐서 주어는 이제 나우타이를 보충하기보다는 앞에 폴로이 안드레스가 주어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폴로이 안드레스가 지금 이 파이논타이의 주어이기도 하니까 뒤에 테온따이의 주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남자들이 길 위로 나와서 그 봉화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보고 있으면서 막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불안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질서 없이 막 함성을 지르고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불안해하고 소란을 벌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지문의 주인공들인 프로타르코스와 폴로스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타르코스와 폴로스 호게이톤, 조카가 아니고 이웃이죠. 이웃인 폴로스가 그 사람들을 본다. 이런 식의 어순도 많이 씁니다. 고유명사, 그다음에 정관사, 그다음 명사. 폴로스 호게이톤. 뭐 이런 거는 지금 영어에도 그런 거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관사를 그 사이에 넣는 그런 어순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타레코스와 폴로스, 이웃 폴로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서 혹시 그럼 선영님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오늘 마이크를 쓰실 수 있으신지. 아, 그러시군요. 도동하셨군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지원님께 그 다음 문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로스가 나오는 장면이죠. 엑소테이 엑테스 오이키아스. 이제 집 밖으로 달려 나온다. 테오 동사는 이제 달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 밖으로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이페모이 디세보에 아하우테. 말해봐라. 나한테 말해봐라. 모이는 저희 인칭대명사 배웠었죠? 인칭대명사 에고라는 형태는 물론 주격이니까 잘 쓰이진 않아요. 생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이라는 역격 형태는 많이 쓰입니다. 나한테 말해봐라. 나한테 줘라. 그럴 때 에이페 모이, 레게 모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해봐라. This 해보의 하우테. 해보의 하우테. 자, 이런 어순도 많이 쓰입니다. 하우테 해보에 해도 되고, 해보에 하우테 해도 되겠죠. 이 소리는, 이 소리는, 그 소리는 일 수도 있고, 이 소리는 무엇이냐 라는 뜻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스코 토리보스 후토스. 또 이 소라는 도대체 뭐냐? 오게이톤, 이웃사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라오이스타. 너는 알고 있냐? 메가스멘가르 호토리보스 메갈레데 헤보에 헤엔또 리메니. 자, 그 소란이 굉장히 커다랗고, 왜냐하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 소란이 굉장히 커다랗고 헤보에 그 소리도 아주 어떤 소리냐면 그 항구에 있는 소리죠. 해 이렇게 정관사 두 개 써줘서 관사 명사 관사 에 꾸며주는 말 이런 식으로 어순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 항구에 있는 소리가 굉장히 커다랗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라는 맥락의 가르인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발화의 이유를 설명하는 가르입니다. 그다음에 문법적으로는 ek라는 전치사가 뭐뭐 밖으로라는 뜻인데 이 밖으로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속격과 많이 씁니다. 주로 분리와 멀어지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격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지원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테이 오이카데. 네우로에 때 오게이톤 카이 에게이세 아니 에게이세 레페 아라 욱스 호라이스 에게이나 다피라 이두 델론가르 호띠 엔 킨리노이 에스틴 해 살라미스 어, 에이페 모이 오게이톤 호이 트레케이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쪽으로 와라, 이웃이여. 그리고 저기를 보아라, 저쪽을 보아라. 저 봉화가 보이지 않느냐? 저쪽에 봉화가 보이지 않느냐? 보아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살라미스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A 뭐 나에게 말해다오 이웃이여 너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네, 좋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타르코스가 집으로 달려가면서 말하죠. 데오로엘 테오 게이톤. 그래서 여기로 와라, 게이톤, 이웃아. 그리고 저기를 보아라. 에케이세 블레페. 그래서 에케이세라는 거는 저쪽을 향해서라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거와 반대인 게 에케이 10이에요. 그래서 이 10이 붙으면은 주로 뭐뭐로부터,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방향을 나타내고, 에케이세라고 세를 붙이면은 저쪽을 향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비슷하게 뒤에 나오는 말에 포이 트레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포이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를 향해서라는 의문사고, 이거와 반대인 게 포텐이라서 뭐뭐 텐을 붙여서 이것도 어디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예전에 나왔죠. 뭐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런 식의 말이. 그다음에 아라우코라스 에케이나 타피라, 저 횃불이, 저 봉화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봐라. 델론 가르호티 엔퀸디노 에스틴 살라미스. 분명하다. 델론 호티 저희 계속 많이 봤던 구문이죠. 뭐뭐라는 것이 분명하다. 소티아가 분명하다. 살라미스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해봐라, 에이피모이, 거기 있던, 모이 되겠어. 어디로 달려가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타로카스가 그래서 또 말하죠. 오이카데 트레코, 애국의 에피타호플라. 그래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오이카데. 이거는 또 오이카데라서 집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래서 오이코 텐 마찬가지로 텐을 붙이면 또 집에서부터예요. 근데 오이카데를 붙여서 여기서는 아까 AK세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애곡에 나는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고요. 에피타 호플라. 여기도 액센트가 빠졌네요. 에피타 호플라 이렇게 되는데 타 호플라라는 거는 무기이고 뭐 무기 일반, 뭐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무장 일반인데 그 무장을 가지러 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동사를 넣어가지고 뭐 가지러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히라보 문장에서는 그냥 전치사 에피만 붙여야 됩니다. 이 에피의 다양한 뜻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표현은 주로 방향이었죠. 어디 어디를 향해서 또는 좀 적대적인 맥락에서 누구누구를 공격할 때, 접근할 때, 침공할 때 이제 에피라는 전치사를 많이 쓰는데 에피와 대격을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란 게 뭐뭐와 관련해서라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좀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뭐를 가지러 간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무장을 가지러 나는 집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식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스텐 나운 타케우스 브레오마이. 그다음에 나는 텐 나운이라고 해서 배를 향해서 또 이거는 에이스죠. 그러니까 배를 타는 거기 때문에 배 안으로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냥 프로스 배 쪽으로가 아니라 에이스 거기 타는 거니까 에이스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배 안으로 빨리 가려고 한다. 현재형이지만 조금 가까운 미래처럼 해석을 해서 가려고 한다. 그런 식의 의미로 풀면 되겠죠. 데이노스카 루프토스 호킨디노스카 이메가스. 왜냐하면 후토스 호킨디노스 또 이 어순 쓰고 있죠. 이 위험은 데이노스 끔찍하고 메가스 커다랗기 때문이다. 알라 디아띠 쉬 우메타에무 뽀레우에. 그런데 어째서 디아띠 쉬 우메타에무 뽀레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거냐? 라는 뜻이죠. 뽀레우 오마이의 동사의 2인칭 단수 형태고 메타에무라는 거는 메타에무는 이제 속격 형태로 에무가 이제 그 강조된 인칭대명사의 속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우, 모이, 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에고, 에무, 에무이, 에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에무라고 하면 또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를 좀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타와 함께 쓰여서 메타와 속격을 함께 쓰면은 뭐뭐와 함께
동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시 그다음에 다시 지원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書いてみた수 포레오마이. 포레오마이. 네. 알라메네 오필레. 알라보이 시 트레케이스. 에이스텐 오이키안 에고게. 에피 돈 트로포테라. 카이토 히페르시온. 델룬가르 호띠 에피 나우마키안 오레오메타. 음, 그래서 프로타르코스가 가이드였다. 예스구나. 그래,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있어봐라, 친구야. 그런데 너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집을 향하고 있다. 이게 노를 묶어놓는 가족분과 방석을 가지러. 왜냐하면 우리가 해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인가요? 네, 좋습니다. 돌입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까이데 메타수 그레고 어마이. 까이데니까 뭐, 뭐 그렇지. 너와 함께 가야지. 갈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메타 에무 이걸 받아서 메타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라 메네 오 필레. 하지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친구야. 그러니까 그런데 너는 그럼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볼로스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타르코스가 물어보니까 에이스테노이키안 에우게 나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에피를 사용해서 그 가고 있는 목적을 또 밝히고 있죠. 그래서 뒤에 또 트로포테라와 또 히페레시온도 마찬가지로 에피와 연결된 대격입니다. 이제 트로포테라라는 거는 트로포테르 삼변화 명사입니다. 삼변화 명사 트로포테르의 대격 형태인데 노를 묶어놓는 가죽끈이래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미지는 찾을 수 없었지만 배에다가 노를 이렇게 대려면은 그리고 노를 이렇게 저으면서 노가 안 흔들려야지 노가 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고정시켜 놓는 그거를 고정시킬 때 이제 가죽끈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트로포테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노군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노군뿐만 아니라 이제 병사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병사들이죠. 그 해병들이 거기에 배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노를 저어야 되니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엉덩이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깔아놓는 방석을 휘베레시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석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해전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에피나우마키아 해전에 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잘하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os un ekperei homen plus ton tetropotera gaito hyperesium ode tu protarchopais tate hoplakai ten lampada ekperei 에페이타 포레온타이 호이 안드레스 프로스톤 리메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호맨 그다음에 호대 해가지고 주어 두 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폴로스죠. 그래서 폴로스는 똔테 트로포테라 아까 말했던 그 가죽끈과 방석을 가지고 나온다. ek페로 하면은 가지고 나오다라는 뜻이다. 페로가 이제 뭐뭐를 싣고 가다, 실어 나르다, 짊어지고 움직이다. 그래서 참다라는 뜻도 사실 있어요. 뭐든 간에 이렇게 지는 거는 다 패로입니다. 근데 이제 액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밖으로 가지고 나온다. carry out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타르코스의 투 프로타르쿠니까 속격 형태죠. 그래서 프로타르코스의 파이스 하면은 원래 파이스는 이제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삼변화 명사로 파이스 파이도스 이렇게 변하는데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부를 때 아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스 이렇게 다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타르코스의 노예가 호플라 이제 중무장과 이 람바다 그 횃불을 가지고 나온다. 그 다음에 에페이타, 그 다음에 포레온타의 호이안데스 그 사람들은 프로스톤 리메나 그 항구를 향해서 이제 길을 향한다. 항구로 향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자기 자식을 남한테 얘기할 때도 바이스 저걸 쓰나요? 잠시만요.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말할 때도 있는데요. 딸은 딸이라는 단어가 사실 또 따로 있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단어도 있기는 한데, 바이스를 쓸 수도 있어요. 못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스로 말을 할 때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구분이 안 당연히 이제 단어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맥락상 아마도 구분이 다 됐겠죠.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좀 어린 놈 같은 어투로 노예한테 그렇게 썼을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니면은 뭐, 좀 뭔가 미혹하거나 불완전한이라는 의미로 노예를 바이스라고 불렀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일까? 근데 뭔가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바이스 아이라고 이제 노예를 아이라고 칭한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친근한 말투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편에서 보는 말로 보면은 그냥 그 영어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굉장히 아이 하면은 딱 굉장히 한정된 말이지만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영어에서도 지금은 그러면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 그냥 친한 어떤 상사 부하 관계에서도 그냥 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보이와 걸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 소녀 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는 말보다 훨씬 넓게 보이나 걸이라는 호칭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이스라는 호칭도. 아마도 그래서 바이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친근한, 지금 이제 강진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급자들 가리킬 때 우리말로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조금 그런 어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친근한 어감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남한테 말할 때도 이제 바이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를 때 좀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노예를 진짜로 부를 때 바이스라고 부르는 게 많이 사용되어서 좀 그런 친근한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런데 로마에서는 좀 더 훨씬 더 그렇고 아마도 그리스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텐데 우리한테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딱 그냥 친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는 그랬고 이제 아마 그리스도 그랬을 텐데 노예도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 들어가요. 그 한 집에 살고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파밀리아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라고 해서 정말 물론 거래가 가능하고 사고팔고가 가능하고 사람이 시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권리가 없고 그런 차별은 당연히 있었지만 뭔가 관계 맺음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친족과 노예나 하인의 어떤 경계가 딱 그렇게 파밀리아라는 이름 안에는 적어도 그렇게 딱 구분하지는 않고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다 속해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노예라는 관념 속에 굉장히 맞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뭔가 노예의 삶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았다는 게 아니고,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주인 나름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주인 나름이라서 예를 들면은 그 특히 로마는 이제 그리스인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스인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온 포로들이라는 거는 원래는 외국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또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어떤 뭐 선망이나 그런 걸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스인 사람들을 많이 노예로 데려와요. 근데 그 노예가 하는 일이 진짜 육체 노동보다는 과외, 가정교사, 이제 그런 교사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 또는 아니면 이제 엘리트층들은 이제 그리스어로 글을 읽으니까 근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줘요. 누가 읽어주니까 그 읽어주는 사람이 주로 그리스인 노예였던. 또 그리스인 노예들이 그렇게 읽어주면은 이제 이 로마 사람들로 그리스어로 글을 쓴다고 할 때 우리 생각처럼 글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쓴다기보다는 불러줘요. 그럼 불러주면은 그거를 받아 적는 사람도 이제 그리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어로 된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랄까 그거를 음 이제 이끈다고 해야 될지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정말로 물리적으로 그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인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노예라는 어떤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부합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의 삶도 있었던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했던 거는 그래서 키케로 이제 로마의 키케로는 뭐 당연히 로마의 가장 교양 있는 엘리트층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그리스인 노예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름도 나와 있어 심지어. 왜냐하면 이제 키케로가 굉장히 잘해줬고 잘해준 걸로 유명하고 이제 그 노예도 굉장히 주인을 존경했고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이도 좋았고 마지막에는 키케로가 그래서 해방도 시켜줘요. 자기 돈도 주고 영지도 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게 해주는 이제 자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그래도 노예는 그렇게 챙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고 이게 그냥 지금 어떤 신분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정말 직장의 상급자, 하급자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건 주인 나름이죠. 왜냐면 이제 키케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유명해졌다는 얘기는 그게 보통은 아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처사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에픽테토스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일반적일지는 이제 모르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거는 진짜 여성이나 뭐 노예뿐만 아니라 여성이든 또는 뭐 미성년이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제 성인 남성이 아닌 부유층 성인 남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때 고대인들의 삶을 상상할 때 되게 그 균형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삶의 형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 19세기 노예와 고대 노예의 사정은 다르고, 물론 그때도 노예제는 하나의 경제적인 형태였고, 뭐 당연히 노예 무역도 있었고, 사고 파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사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게 어떤 산업의 어떤 규모라는 것도 다르고, 당연히 뭐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노예 산업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좀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저도 막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전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고대인들의 삶의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잘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문법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정 표현들, 부정어들에 관련된 문법을 좀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봤던 그냥 부정 표현 정리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우랑 매 두 개 있었죠. 그래서 특이하게 히라본에는 부정 표현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우, 하나는 매입니다.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보면요. 우는 객관적인 언수에 관련된 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주장해요.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근데 내가, 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이제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언술에 관련된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욱 ST 타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매는 주관적인 언술에 관련된 부정입니다. 이때 이 주관적인 언술이라는 거는 이제 종류가 많겠죠. 뭐 명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명령이죠. 그다음에 기원도 마찬가지고. 또는 조건. 아직 뭔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실현될 수 없지만 내가 실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그런 가정이고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또는 주관적인 비현실적인 가정적인 그런 식으로 딱 팩트로 고정된 게 아닌 모든 것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접속법에 관련되는 건데 그런 거에 관련된 부정은 다 매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 에스토 따우따라고 말하면은 에스토는 3인칭 단수 명령법이에요. 3인칭 단수 명령법이라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에스토라고만 말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 매를 붙이니까 매다 에스토 따우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는 우와 매를 객관적 원술과 주관적 원술의 부정으로 각각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던 표현들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합성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았죠? 이제 저희가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뭐 당연히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걸로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웃대 웃대. 자, 때는 저희가 본 거는 다 때까이였죠. 때까이 해가지고 부스 엔드. 엔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때를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웃대 웃대 하면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매가 필요한 맥락에서 쓸 때는 매태 매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대 매대. 이거는 또 우랑 대랑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이 이어지면서 우대 매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가 사실은 까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 아닌 이렇게 됩니다. 그것조차 아니다. 그다음에 우데이스 메데이스는 우데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도 누구도 아닌 누구도 아닌 아무도 아닌 우댄이라고 하면은 중성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되겠죠. 우다무 매담 어디에도 없는 우뽀떼 매뽀떼 결코 한 번도 없는 아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뽀 매뽀 하면은 아직 아닌 우깨티 매깨티 더 이상 아닌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들과 다 합성이 되어서 합성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 표현을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고 아, 네. 아까 우랑 매가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는 다시 돌아가면요. 객관적 언술에 관련된 부정과 주관적 언술에 관련된 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많이 깊이 파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랑 매는 그때마다 다 이렇게, 야, 이거는 객관적 언술인가 주관적 언술인가 생각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을 러프하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주로 명령법이나 뭐 접속법이나 이런 조건문을 쓸 때는 매를 쓴다. 아니면 우를 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문법 요소를 배우고 그 문법 요소의 부정에는 우를 쓴다. 이 문법 요소의 부정에는 매를 쓴다. 그리고 동일한 문법 요소가 당연히 우랑 매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같이 썼을 때 우를 썼으면 이런 뜻으로 쓴 거다. 매를 썼을 땐 이런 식으로 쓴 거다라는 식으로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려고 러프하게 달아놓은 거지 모든 걸 한 번씩 이제 쓸 때마다 부정 표현을 내가 써야 될 때마다 이거 객관적인 건가 주관적인 건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그 문법 요소를 구체적으로 좀 더 배우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예문이 나왔었죠. 뭐냐면 부정 표현이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다중부정 구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중부정이긴 하지만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세 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은 두 개는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걸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중부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중부정이라는 거는 부정어가 서로를 상쇄하는 거죠. 이게 아닌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떨 때가 그러냐면 부정어가 두 개 나왔을 때 두 번째 부정어가 합성 표현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부정어가 모두 동일한 술부에 속하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동일한 술부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가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주어가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따가 보실 텐데 이따가 다른 문장을 보시면 동일한 술부에 속하지 않는 문장을 보시면은 문장의 레벨이 달라요. 문장의 레벨이 달라지는데 이 동일한 술부에 속한다는 말은 문장의 레벨이 동일하다. 같은 문장 속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데이스 안트로폰 아디콘 티신 욱 아포티세이 라고 말하면요. 이 티신 욱 아포티세이 하면은 티신 아포티세이 이 비슷한 표현이 보이죠? 티신 아포티세이. 그래서 티신 아포티세이 하면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티신 아포티소라는 동사로 사용해서 이거 자체가 대가를 치르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욱을 붙인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두 번째 부정어가 합성 표현이 아니죠. 오히려 첫 번째 표현이 합성어예요. 우데이스. 이거 이 우데이스는 어디에 붙냐면 안트로폰 아디콘의 속격에 붙습니다. 그래서 아디콘은 안트로폰을 꾸며주는 형용사 아디코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른, 의롭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nobody,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려면 우기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 번 부정한 게 되겠죠. 우대 있으면. 제 목소리 좀 끊겼나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데이스는 nobody니까 이거를 한 번만 써주면 이거 전체 문장이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가 될 텐데 그거에 욱을 또 붙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부정의 부정이니까 전체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두 번째 부정어가 합성 표현이 아니고 두 부정어가 모두 동일한 술부에 속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중부정으로 부정어가 상쇄가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두 번째 부정어가 합성 표현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먼저 나오는 게 단순 표현 우나 메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 게스틴 안드리 아가토 까콘 우덴 우 게스틴 안드리 아가토 카콘 우덴이라고 하면은 자 안드리 아가토라는 거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역격이고요. 역격이고 카콘 우덴이 이제 주격이에요. 여기가 주격으로 노미나티브고 그래서 어떠한 불행도 좋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사람에게는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 카콘이 없어도 아니 우덴이 없어도 뜻이 똑같잖아요. 우게스틴 안드리 아가토가 불행이 훌륭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데 여기에 뒤에 우덴을 붙여줘서 그냥 강조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뜻은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부정어를 붙여서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마찬가지로 우고이다 우덴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고이다 우덴. 반대로 우덴 우고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돼요.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순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순서만 바뀌었는데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이 부정어의 중복에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술부나 구문에 속하는 경우를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런 문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까이 우 그라페이멘 따오따 토이스 데르고이스 우 보이에이.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해석을 먼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까이 우 그라페이멘 따오따 토이스 데르고이스 우 보이에이는 여기가 맨데가 여기 있죠. 그래서 맨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맨데 구문으로 묶이면 여기가 사실은 다 동일한 레벨이에요. 맨데로 묶이려면 동일한 레벨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서 그것을 쓴다. 그라페이 따오따 그것을 쓴다. 대 또이스 에르고이스 보이에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맨데 구문 전체를 첫 번째 우가 지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라페이멘 따오따 또이스 데르고이스 오보이에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맨데 구문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구문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우는 이 전체를 지배하고 이 두 번째 우는 뽀이 A만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는 그러니까 이 우 뽀이 A를 또 전체를 어차피 다 부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쓰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쓰고 쓰기도 했고 행동으로도 실천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특정 전치사고 마찬가지로 특정 전치사구나 특정 표현만 딱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디아또 메 아콘티체인 욱에발론 아우톤 이렇게 말하면요. 이 욱은 이 에발론 아우톤을 지배해요. 에발론이라는 거는 그를 맞췄다 라는 뜻입니다. 발로 하면은 아우톤은 이제 저희 배웠던 3인칭 대명사, 남성 단수 대격 3인칭 대명사입니다. 배운 표현이에요. 에발론은 안 배웠지만 아우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발론의 목적어로 맞췄다라는 건데 욱 에발론이니까 마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여기는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부정표현만 붙여도 의도와 능력의 부정은 꼭 우리가 뭘 캔을 붙이거나 영어처럼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정만 해도 이게 의도인지 아니면은 능력의 문제인지 의도의 문제인지는 맥락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마치지 못한 건데 마치지 못한 것은 디아또메 아콘티제인이 아니다. 우. 그래서 이 우 디아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디아또메 아콘티제인 하면은 또메 아콘티제인 하면요. 또 아콘티제인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또메 아콘티제인 하면은 던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던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던지지 않았던 것 때문이 아니다. 마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매가 나왔죠. 우가 아니라. 여기서 매가 나온 이유는 토메 아콘디제이는 던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던졌죠. 던졌겠죠. 아마 말하고 싶은 거는. 던졌는데 못 맞힌 거지 안 던져서 못 맞힌 게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실제로는 던진 거니까 이 던지지 않았다라는 가정은 매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와 매를 구분합니다. 네네. 사실상 다중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상 다중부정이라는 거지 의미상은 다중부정이 아니에요. 그냥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는 이게 이걸 부정하고 그걸 다 묶어서 그 다음 레벨에서 이걸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거 다 아니고 아니고 응 아니야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구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not A, not B 이렇게 했을 때, not이 A까지만 걸리는 거지. 아니면은 A, not B를 not이 전체가 지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은 괄호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건 이제 어떤 많은 케이스를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분류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이제 문장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것도 맥락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맥락 속에서 분명한 의미가 요구되는 게 있을 텐데 그 요구되는 의미를 얘네는 이렇게 쓰는 거다를 보고 추적해서 이제 역으로 문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시고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필요하겠다. 그때 이거는 우를 이렇게 쓰는구나. 부정 표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어나 독일어에는 not unlikely 같은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히라버도 이런 식의 이중 부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not unlikely 같은 표현을 독일어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나요? 혹시 아주 likely 하다라는 뜻으로 쓰나요? 굉장히 likely 하다라는 의미를 아주 그렇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아주 그런 건데 돌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할 때 히라고 똑같이 써요. 라틴어에도 있고요. 그걸 이제 리토테스라고 합니다. 리토테스. 제가 적어놓으면은 그걸 이제 이중부정으로 오히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 그 표현이 히라버나 라틴어 수사학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우리 어감으로는 아주 그렇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그렇다는 걸 약간 완곡하게 얘기하는 표현을 이제 리토테스라고 합니다. 수사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 해답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똑같이 이제 섹션 3의 C 지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분 일찍 조금 끝낼 수 있겠네요.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